정경두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도대체 언제까지 정경두 장관을 감시할 것입니까?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경 확대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논의를 하기 위한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면 우리 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습니다. 환영하는 바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 등 국정 현안에 대해서 수당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오늘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과 해군 2함대 허위 자수 사건 등 군의 기강회의와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한국당은 특히 해임 건의안을 다루지 않으면 추경안 처리도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를 구태정치의 전형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 문 대통령과 회담하겠다 이렇게 제안한 데 이어서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대통령과 정당 대표 간의 회동이 가시화됐습니다. 자, 오늘 정치와호장용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박 의원님, 네,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는 박 의원님 견해가 어떠신지요? 예, 사실 지금 북한 목선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진상규명이 어느 정도 됐고요. 네. 그 다음에 군단장에 대한 해당 군단장에 대한 보직해임 같은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했던 사단장의 경우에는 지금 징계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전례에 비춰봤을 때 지금 사후 조치가 미흡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진상규명이 돼야 될 부분 같은 경우도 역시 해당 상임이라든지 예결위에서 좀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서 네. 장관 해임이라든지 국정조사 요구는 좀 지나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못한 건 맞지만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데서도 충분히 규명할 수 있다. 해임 건의안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뭐 야당 입장에서는 군 기강이 아주 총체적으로 이 붕괴 수준에 이르렀다. 네. 그래서 이게 장관을 교체해서 어떤 군 내부를 일신하고 기강을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부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제 삼척항 그 목선 입항, 네. 그 축소 은폐 의혹, 뭐 이런 부분과 최근에 이제 해군 2함대 허위 자수 사건 이런 부분이 군의 기강이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다만 또 이 표면적으로 저희가 이제 해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사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 국방부 장관으로서 네. 군정과 군령을 총괄하는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가관과 대북 간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지난 5월 달에도 이제 북한이 그 하노이 노딜 이후에 이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적에 네. 북한이 지속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대화로 풀어가려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숨겨진 의미다. 이렇게 해서 잘 이해되지 않는 발언, 적어도 미사일 발사가 평화와 연계를 시키는 국민 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이제 발언을 하더니 또 그 전에도 이제 그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서 일부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본인이 유족한테 사과까지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북한이 군사적 도발, 무력 도발을 더구나 연평도 같은 경우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군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느냐.
적어도 이게 남북 대화나 교류 협력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계속해서 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또 정치적으로 유화적인 발언이나 이런 거는 저는 외교부 장관이나 통일부 장관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무력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과연 이게 적절한 발언이었느냐? 그럼 이분이 갖고 있는 그러면 인식, 국가관은 도대체 뭐냐? 이런 부분에서 야당은 심각하게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런 부분이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또 다른 배경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두 건은 뭐 방아쇠 트리거가 됐을 뿐이지 그 전에 대북관과 관련한 발언들에서 심각한 문제가 계속해서 있었다. 그게 쌓여온 것이다. 이제 해결해야 된다라는 얘기신 것 같은데. 단거리 미사일 발사의 경우에는 그 당시 상황을 좀 반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여러 방향에서 또 여러 주체들이 이 부분을 어떤 공격적 행위로만 단정했을 경우에 실제로 앞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또 진행되어야만 했었다고 생각되는 그런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기억나시겠지만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외교적 해결과 대화를 우선했었던 상황과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번에 이게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이 3월 달에도 한 번 있었어요. 이때는 바른미래당이 협조를 안 해가지고 아예 표결도 못 갔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번하고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금방 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죠. 누적된 부분이고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북한의 그때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런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어쨌든 대화의 틀을 깨지 않고 유지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 고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은 우리 정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고민을 할 부분은 정치적 차원에서 정무적 판단 속에서의 대통령이나 외교부 장관이 통일부 장관이 고민해야 될 영역이고 군은 저는 아주 엄정하고 철저하게 또 무력 집단으로서 거기에 어떤 근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 한편으로 우리 국민들이 안보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부를 신뢰하고 그 속에서 대화가 진행이 돼야 하는 건데 이것이 국방부 장관조차도 그렇게 군 기강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흐트러뜨릴 수 있는 발언을 한다면 이 부분을 전 야당에서 간과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절차로 보면 이게 지금 국회에 보고가 된 뒤에 본회의에 보고가 된 뒤에 24시간을 묵혀놨다가 그 뒤부터 72시간 이내에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24시간 있다가 또 한번 하려면 표결을 하려면 그 전에 보고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은 18일, 19일 이틀 연속으로 열자라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원래 이거 추경안 19일 날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본회의만 열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합의가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원래 19일 날 하루 하는 것으로 좀 얘기가 됐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갖고 있었던 원칙적인 입장, 지금 이 사안을 가지고 국방을 책임지는 사람을 해임시키는 것이 국방이라든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이런 입장을 놓고 봤을 때 저희들이 이제 합의를 해주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다른 당들은 지금 민주평화당도 18일, 19일 둘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포결은 해보자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해임 건의안 제출은 저희가 이제 국회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다고 이게 본회의의 표결에 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통과된다고 하는 보장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표싸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의석수라면 오히려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전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통과 여부 관계없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하면 그 절차는 지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정치 공세에 말릴 수 없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결의안이 통과된다 통과가 또는 안 될 가능성이 높지 또는 않습니까? 해임 결의안이 발의된다라는 것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적 사안이었었던 북한 목선 같은 경우도 진상규명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사후 조치들도 지금 신속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이거는 좀 과도하다라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런 상황에서 의사일정을 합의를 해서 과도한 어떤 그런 정치적인 공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좀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한국당이 추경안 처리 안 해주려고 이러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좀 답답한 게요. 원래 이제 추경안 처리 등 이번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논의했던 내용에서 계속 뭔가 새로운 것들이 덧붙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네. 지금 다 기억하시겠지만 애초에는 뭐 경제 관련된 원탁 회의, 원탁 토론, 그렇죠. 그것을 하나의 조건으로 해서 국회에 복귀했었고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이제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결의안, 국정조사안 이런 것들이 계속 덧붙여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과연 그 본질이 뭐고 붙여진 게 뭐냐 도대체 그리고 도대체 노리는 것이나 의도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더 답답한 것은 방금 전에 화면으로도 나오던데 황교안 대표께서 오늘 여러 가지 당면한 현안들을 풀기 위해서 청와대와의 모든 형태의 만남을 수용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대표의 얘기와 지금 또 원내에서의 원내대표가 이 협상을 풀어나가는 모습,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 갖고 오면서 진행이 안 되도록 만드는 모습, 이게 좀 배치돼 보이는 거예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과연 의도가 무엇인지 네.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그 추경안과 연계시키겠다라고 한 한국당의 발언, 입장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이나 또 이태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 정치적 사안과 민생 문제를 연계시키는데 반대합니다. 항상 그런 입장이 예,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거 분리해서 처리해야 된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경은 추경대로 현재 추경의 어떤 그 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네. 저기 심도 있게 따져가지고 삭감할까 삭감하고 그래서 그건 처리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걸 다른 사람과 연계시켜서 붙들고 있는 거는 저는 좋은 정치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네. 우리 당도 저는 이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당도 야당이 주장하는 부분이 그것이 설사 정치적 공세라고 판단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추진되는 부분은 그대로 해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좀 원칙대로 네.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하면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표결을 원하면 표결하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그 본회의에 보고되고 표결에 붙이는 것 자체가 바로 해임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네. 그것이 저는 해임 건의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 될 경우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그 현재 국방장관을 중심으로 더 튼튼하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야당은 야당대로 이후에 또 만약에 그것이 정치 공세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또 신중을 기하는 그런 좋은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조차도 집행대장이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거 이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 그래도 그 여당 입장에서는 추경은 원안대로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야당의 주장은 절대 안 된다. 그건 정치 공세다. 이건 또 너무 일방적인 정치 행위 아니냐.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뭐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타당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이요. 추경 처리나 이 부분은 애초에 합의가 된 거죠. 애초에 합의가 된 거고 지금 이제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결의안이라든지 국정조사는 새롭게 갑자기 등장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 자체가 새롭게 터진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 합의를 해야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합의됐던 것들이 그러면서 또 기존에 합의됐던 것들이 지켜나가는 과정도 안 보여주는 겁니다. 네. 지금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물론 지금 이 의원님은 좀 기존에 합의됐던 건 지켜가면서 이렇게 하자라고 그렇죠. 얘기하시는데 네. 전반적으로 기존에 합의됐던 것도 안 지켜지면서 새로운 뭔가를 다시 요구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예, 같은 얘기죠. 더불어민주당 저희 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언제까지 또 앞으로 또 무슨 변수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좀 예전에 합의해서 어렵게 합의해서 지금 국회가 정상화됐고 돌아가는 만큼 그러면 합의된 걸 지켜주는 모습이라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또 답답하고 그런 거죠. 이번 본회의에서는 추경안 처리하고 나중에 국정조사라든지 같이 엮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라든지 아니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음 본회의에서 하는 그런 합의안이 나올 수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제가 알기로 아마 오늘 저기 그 3당 원내대표들하고 저기 의장님 주재의 회의에서 네. 의장님이 지금 사회자가 말씀하신 비슷한 중재안을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아는데 그거 이제 여당이 반대해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어쨌든 제가 볼 적에는 저는 야당의 요구도 여당이 좀 수용해서 그렇게 좀 처리해주는 그런 조금 열린 자세를 좀 보여주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추경안에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 거 아니냐 여당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18일, 19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표결해 보면 오히려 더
한번 면죄부 또는 뭐 그런 게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까도 말씀드렸고 또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첫 번째는 과연 이 사안이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결의안이 거론될 정도의 사안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은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그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이 바깥쪽에 있었던 장외에 있었던 자유한국당이 걸었던 조건 대부분을 저희들이 수용하면서 정상화됐는데 또 그것은 지키지 않으면서 새로운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신뢰는 어디 있는가? 알겠습니다. 뭐 이런 의문을 저희들이 해소하지 못하는 한 당장 받아들이기는 이 어렵습니다.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고요.